바다를 메워 제조업을 대신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려고 했던 이곳, 바로 마린시티입니다. 해양관광지구를 꿈꿨던 마린시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섰을까? 상업지구라면 가장 붐벼야 할 낮 시간이지만 거리는 한산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요 는 여기 보시면은 1788세대고요. 네. 1631세대. 전체가 다 주거만 시설인가요? 아니면 뭐 회사 같은 것들을 운영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여기는 다 거주 위주로 하고요. 펜트 같은 경우 펜트는 뭐 한 45억에서 85억 정도로 차이가 있고요. 그 펜트 같은 경우는 35억에서 45억. 직업이 상위군에 있는 분들, 사업이나 의사나 교수나 뭐 이렇다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많이 살고. 호텔과 상가, 해양 레저 산업이 들어설 곳으로 기대했던 이곳에 대부분 주거시설이 들어섰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사실은 이전에는 바다였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땅들도 그때 당시에 그 요트 경기장을 보조하기 위한 매립지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당초에 시공을 했던 대우의 이름을 따서 대우 매립지 이렇게 불렸습니다. 당초의 목적은 국제 해양 관광 상업 업무 지구로 만들어진 겁니다. 1988년 요트장을 건설한 대우는 부산시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마린시티 땅을 현물로 받습니다. 그 뒤 대우는 다른 건설사에게 이 땅을 쪼개서 매각했고, 땅을 사들인 건설사들은 경쟁적으로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린시티가 난개발로 치닫는 것 아니냐, 시민들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부산에서 관광의 그 코어랄까 핵이 바로 여기라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개인 기업들의 어떤 이윤 추구에 그 혈안이 되었는 이런 기업들에게 그걸 내던져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문제고요. 때마침 불어닥친 IMF 외환 위기. 자금난에 몰린 대우는 더 많은 부지를 시장에 내놓습니다. 120짜리 건물은 뭐 건축 심의 들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IMF를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워크가 들어가기 직전에 이거 구조조정 부동산을 내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땅이 매각이 된 거예요. 현대산업개발하고. 당초 대우는 이 부지의 해양관광지구의 핵심 102층 랜드마크를 짓겠다고 계획했습니다. 해운대구청은 이곳만큼은 주거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개발 제한 방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부산시를 상대로 토지 이용 변경안을 잇따라 제출하며 압박했습니다. 결국 부산시는 고시를 변경했습니다. 남아있던 랜드마크 부지마저 주거 용도를 9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해양관광지구의 꿈은 사라지고 8,400여 세대의 최고급 주거지역만 남았습니다.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사실은 좋은 개념이에요. 주거와 상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일도 하고 그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개념인데, 이게 변질이 돼서 밑에 식당 몇 개 있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로 바뀌는, 그러다 보니까 공유 수면을 매립한 엄연한 시민의 바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게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을 위한 바다 내지는 공간으로 이렇게 변질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린시티도 거의 주거 지역이지 그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지역이라 부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완전 베드타운화 돼 있는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와서 우리 도시가 완전히 이제 쇠퇴한 일종의 뭐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린시티 옆에 위치한 옛 부산국제공항 부지입니다. 부산국제공항이 김해로 이전하면서 생긴 금싸라기 땅. 이곳에 들어선 것이 부산의 또 다른 명소 센텀시티입니다. IT 산업이 꿈틀대기 시작하던 1990년대 후반, 부산시는 부산국제공항 부지에 첨단 디지털 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센텀시티는 디지털, 영상, 정보통신 관련 국내외 인재들이 모여 연구와 창업, 생산 활동을 하는 21세기형 산업단지이며, 오늘 착공하는 센텀시티 개발은 400만 시민에게 부산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제 세계화와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100% 완벽한 첨단 IT 기반 미래 도시. 그 이름 센텀시티에는 부산 경제의 100년 미래를 걸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센텀시티에 들어선 건물 백화점. 당시 세계 최대 규모로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주변 노른자 위 땅에는 약속했던 산업시설이 아닌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이곳은 SK가 주도해 첨단 IT 영상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당시 센텀시티 기획관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사업의 시작 시점에 IMF 국가 경제 위기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SK가 이제 철수를 해버렸죠. 센텀시티가 그 당시에 한 4,900억의 빚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루에 이자가 1억이 훨씬 넘는 이자를 주고 있으니까 이게 하루하루가 그냥 부도 직전에 몰려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연히 앉아갖고 글로벌 기업 유치할 때까지 땅을 텅텅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IMF라는 큰 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들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저는 되게 아쉽다고 보는 거는 물론 사업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저는 SK를 부산시가 잡아놓고 개발을 했더라면 SK가 갖고 있는 더 여러 가지 큰 기관이나 기업들이 어쩌면 부산에 유치되고 어쩌면 이걸 통해서 또 다른 부산이 하나의 큰 앵커적인 큰 기업으로서 성장을 했더라면 이 센텀시티를 볼 때는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 결국 센텀시티의 IT 영상지구는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 줄어든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첨단 IT 영상지구로 육성하겠다던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어떤 상태일까? 이곳은 부산의 다른 지역에 비해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편입니다. 한 건물에 회사가 진짜 많아요. 여기 코스, 그렇죠. 그러니까는 엄청 다양하죠, 사실. 어떤 기업에서 일하세요? 저희 관광 마이스, 관광 마이스. 관광 쪽에서? 네, 마이스업이라고 회의나 행사 기획하는 회사거든요. 지식산업센터에는 주로 어떤 기업들이 입주할까? 제일 처음에는 IT 영상이 들어오라고 이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것들만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 너무 공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풀어줬어요. 그래서 임대업도 하고 요새는 다 합니다, 지금. IT 산업단지 육성이라는 당초의 목적은 사실상 빛이 바랜 겁니다.